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3월 3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락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7.25% 하락을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5조의 금액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4.62%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장 시작하고 좀 하락을 시작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그대로 다 쏟아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어제 분전을 했지만 아시아 시장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틀치를 한꺼번에 다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시장은 특히나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 여파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란 측에서도 쉽게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아랍 국가들 막 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해 지금 이쪽을 다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 나라 자체로서는 통제를 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해상 운임, 항공 이쪽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건데, 해상 운임 같은 경우는 배가 못 다니기 때문에 그 배를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또 운임비로 지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운임비 상승이 또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 HMM이 상승을 했고요. 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상한가를 점상을 기록을 하기도 하고, 방산주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빅텍 같은 경우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전쟁 이슈는 한동안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장으로 계속 흔들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이란과 미국이 대화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랙록 지분 공시를 바로 올라오자마자 올려드렸는데 5% 지분 신고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늘어난 주식 수는 몇만 주밖에 안 됩니다. 몇만 주밖에 안 되지만 좀 HLB를 오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블랙록 이슈가 위암 때 한번 있었고요. 5% 지분 신고를 하면서 한번 저희에게 강한 임팩트를 줬던 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5% 아래로 내려가고부터는 대량 보유자에서 블랙록이 잘 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안티들에게 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록도 도망갔다, 토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요번 공시가 의미하는 바는 블랙록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누군가는 위험한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도 블랙록은 아직까지 들고 있다라고 또 투자에 어떻게 보면 한 기준점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만 주 샀다고 해서 이게 호재라는 생각보다는 블랙록이 아직까지 HLB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해석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블랙록이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승인을 아직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얼마 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블랙록 지분 5% 신고로 또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 블랙록이 5% 지분 신고한 회사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전쟁 이슈 있고 아직까지 실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파급력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정말 실사가 잘 마무리되고 한다면 이 블랙록 이슈는 또 한동안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땔감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저희는 이 실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사가 어떻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 안 되든지에 따라 또 요게 묻힐 수도 있고 또 더 한번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못 올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4만원 갈 뻔했던 걸 멱살 잡고 끌어올려 주신 블랙록에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멘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질어질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도 상승 가던 게 다 반납을 했고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내렸고요. 원전주도 내렸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뭐 다 내렸습니다. 바이오 종목들도 온도 차들이 좀 보이죠. 알테오젠도 6% 하락을 했고 뭐 지금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는 회사들은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도 거의 6% 내렸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11% 하락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게임 신작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라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가 곧 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엮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선방을 했고요. 다른 로봇주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주가가 요새 좋지 않는 이유는 실적 예상치보다 좀 미달이 된 영향으로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HLB 팹은 0.5% 하락을 했고요. HLB는 4.44% 상승을 했습니다. 숫자가 좀 그러네. 장중한 때 10%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4.62% 하락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3% 하락을 했고 HLB 파나지는 3.4%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고요. 자, HLB 파나진도 오늘 보시면 224일선 찍었습니다. 고점 넘지 못하고 지킬 자리는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다른 거 없고요. 224일선이 1870원만 이탈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양봉 출현되고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만약에 1870원을 이탈을 한다면 또 박스 하단인 16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8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이노베이션은 전환사채가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을 합니다. 2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을 하고 오늘 HLB가 급등을 할 때 이노베이션도 같은 상승 크기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루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양봉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럼 얘도 다른 거 없고요. 2,700원을 이틀 연속 이탈하지 않고서는 또 이 박스 상단으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3,000원권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HLB 그룹이야 뭐 원래 그랬지만 시장과 완전 정반대로 노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수는 안 좋을 게 뻔한데 HLB는 좋을지 안 좋을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지갈 길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달에는 AACR 초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3월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 이슈가 한 번 더 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아직 살아있는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는 28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테라피틱스도 무증 발표 이후로는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항 자리인 2,900원대를 안착을 못하고 있지만 얘도 빨리 2,900원대 올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직도 신저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은 1213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이 팔고. 자, HLB 바이오스텝도 사채가 상장 중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고점이 저항 자리를 맞고 양봉을 그렸고요. 아직까지도 5일선에 붙여주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이러면 신저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종가가 1240원 위로는 올려놔야 저희가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림이고 아직까지는 밑으로 이게 얼마죠? 113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글로벌은 19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글로벌도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얘도 보시면 저항에 걸렸습니다. 2100원대 저항이 걸렸고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도주 형태이지만 아직까지 5일선 위에 올려놓지 못해서 얘도 신저가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오늘 고점 이상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밑으로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재료가 없는 회사들은 딱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은 15,6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지킬 자리 지켰죠. 제가 말씀드렸던 14,800원은 오늘 딱 찍고 윗꼬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비록 슈팅이 나왔지만 111선 위에 올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자리로 갖다 놓지는 못했다. 요것도 내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도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HLB 따라 한번 슈팅이 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HLB 테라피틱스가 무증을 선택을 했는데 정작 무증을 해야 될 회사는 저는 제약이라고 보거든요. 꼭 승인을 받으면 제약 무증 한번 1대1 무증이라도 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실적도 잘 나오고 우리 주주들이 HLB 제약약 홈쇼핑에서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저희 주주들에게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비록 LB가 올라갈 때 따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사 부분이 잘 해결되고 가남이 구체화가 된다면 제약도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3,83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생명과학도 오늘 지킬 자리는 지켜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5일선 위에 올려놓지 못했고 넘어야 될 자리인 111선도 못 넘었기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는 밑이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로 올라갈 때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명과학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고요. 개별적으로는 딱히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환기 종목 탈피도 어렵고, 일단 HLB 합병도 승인 이후에나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HLB 따라가기만을 바라는 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LB나 제약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이 없는데 개별적인 종목들은 시세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밑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요. 승인밖에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승인 말고는 손절밖에 답이 없거든요. 얼마나 손실을 줄여서 나가느냐, 그 방법밖에 없는데, 승인이 된다면 그건 또 논의의 문제고 충분히 수익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승인을 단정 짓기보다는 앞으로 하나하나씩 검증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우리도 검증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고 있는 바이오 투자자들이 HLB를 또 확인을 하고 믿어줄 근거들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HLB가 또 시장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HLB입니다. 54,1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이게 지금 자, 금융투자 팔고 투신과 사모펀드 사고 연기금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기타 수급 보시면 프로그램이요 20만 주 넘게 사고 있다가 요 블랙록 공시가 나오고 다 던졌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그런데 거래원으로 보자면 메릴린치와 골드먼이 한쪽은 팔고 한쪽은 샀어요. 그래서 이 부분 멜린치가 요새 많이 사고 있고요. 골드만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랙록 뉴스가 나오고부터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초반에도 좀 던지긴 했지만 또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공매도 같은 경우는 19% 쳤습니다. 공매도가 상당히 많죠.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HLB 차트 보시면 오늘 한 224일선인 한 49,000원까지 밀렸다가 48,000원대네요. 48,000원까지 밀렸다가 저항 자리를 걸렸어요.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 분봉으로 보시면 한 52,000원대 깨지지 않으면 오늘 들어왔던 수급에 힘을 받아서 버텨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종가가 52,000원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또다시 5만원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1선과 224일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한 49,000원 8,000원 되거든요. 요 자리가 지켜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겹치고 지금 요 부분이 좀 강할 것 같거든요. 지지 라인이. 그래서 요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뭐 차트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차트가 위로든 아래로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는 지금 만들어져 있다. 다만 실사가 언제 진행이 되고 언제 빨리 소식이 들어오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승인이다 아니다 둘 다 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뭐 현재까지는 실사만 빨리 진행이 되고 마무리도 빨리 진행된다면 승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그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사가 시작된다고 회사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사가 끝난 다음에 공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FDA 비밀 조항 때문에 시작을 얘기는 하진 않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사가 끝났고 실사가 끝나는 내용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사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보통 얼마 뒤에 회사 측에서 저희에게 실사가 뭐 FDA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실사가 끝나자마자 FDA 직원들이 현장 직원들에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얘기가 없으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바로 얘기를 한다,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 나온다면 저는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뭐 얼마 오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안 내려가서 다행이다, 고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마치겠습니다. 끝.